아니 지금까지 로봇은 몇 개나 만드셨습니까, 박사님? 뭐 굳이 얘기하면 40, 50개 정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개발했어요. 동영상 한번 같이 영상 보실래요?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이 로봇은 스트라이더라는 로봇인데요. 다리가 스트라이더. 3개가 달린 이상한 로봇이 저렇게 걸어요. 걸을 때 몸이 뒤집어지면서 하나씩 다리를 앞으로 치면서 가운데 다리가 자꾸 오, 진짜 그러네. 신기하게 나오죠. 네. 아주 보면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상한 로봇이 야, 나오는데 근데 거미 같은데? 그렇죠. 자, 이 로봇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 진짜 소리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생 때 이렇게 연구를 하다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자주 가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이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가 딸의 머리를 이렇게 따주고 있었어요. 따놓은 머리를 많이 봤는데 이게 닦는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머리카락들이 다리를 보인 거예요. 아까 보신 로봇 보면 다리 사이로 들어가죠. 네. 이게 바로 머리를 닦는 데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로봇의 아이디어는 진짜 언제 어디서든 나올지 모르는 일상생활에서 나오고. 요게 또 다른 로봇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발루라는 로봇인데. 발루라는 로봇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자, 동영상 같이 보실게요. 이 로봇은 사람 크기의 다리가 2개 달린 로봇인데요. 풍선 안에 풍선? 네, 바로 헬륨 풍선에 다리가 달린 아주 이상한 로봇입니다. 저 뭐예요? 막 집어 던져도 물 위도 걸어 다닙니다. 발에다가 탁구공을 부시면 물 위도 걸어 다고 이런 외줄 타기도 할 수 있고. 어머나. 아주 신기한 로봇이죠. 자, 이 로봇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이족 보행 2대를 가는 네.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들이 자꾸 넘어지고 맞아요. 느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황당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요. 그럼 황당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 그 황당한 대답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한테 질문한 거예요. 만일에 지구의 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힐륨 풍선을 쓰자. 그래서 나온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넘어질 수가 없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룬해서 발루구나. 말로, 말로. 근데 저 로봇은 어떤 곳에 사용이 됩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 로봇은요 걷는 건 잘 걷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뭐 물 한 잔 줘 그럼 물병 잡으면요 가라앉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정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에 막 카메라랑 화면이나 마이크로 달 수 있어서 걸으면서 뭐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독가스가 샌다 그럼 보내서 샘플을 받아온다든가. 아니 그 교수님이 만든 유명한 로봇들이 많은데 미국 최초로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네, 맞습니다. 이게 성인 사이즈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런 로봇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렇죠. 휴먼 사람처럼 두 다리, 두 팔, 몸, 머리가 달린 로봇인데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미국에서 이 연구 쪽을 쫙 그거를 길을 튼 로봇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가 달린 로봇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하여튼 사람을 다치는 그런 하는 로봇을 만들기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결론이긴 하지만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할 거면 그걸 제가 해서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망치. 예. 망치 뭐 하는 거예요? 못 박는 데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망치로 사람을 쳐서 다치거나 죽이겠다 쳐봐요. 그게 망치의 잘못인가요? 쓰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렇죠. 그리고 망치를 쓰는 사람에 관한 거니까 결국 이거는 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윤리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노벨 아시죠? 노벨이 네, 노벨 알죠. 다이너마이트를 다이너마이트. 발명했죠. 다이너마이트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공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발명을 만들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결국 세계 대전에 써서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거기다 굉장히 이 죄책감인데 결국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결국 뭘 했어요? 노벨 재단을 평화상을 만들었죠. 만들었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인류의 가장 최고의 과학적인 이거를 했는데 그게 결국 핵포탄을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명성을 사용해서 이런 핵 반대 운동을 합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적어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무슨 신문 기사를 보고 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자세. 그거에 대해서는 꼭 가르치죠. 이게 이제 교수님이 로봇공학자인데 자동차도 만드셨잖아요. 네. 어떤 자동차를 만드신 거죠? 제가 박사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프로젝트가 바로 DARPA Urban Challenge 무인 자동차 대회에서 출품한 자동차인데 2007년도로 들어오세요. 옛날 2007년 왔을 때 사람들이 무인 자동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7년은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진짜 무인 자동차를 하는 대회였어요. No, again, no one is in it. Odin is driving itself. 자동차 대회에서 우리가 3등을 했었어요. 거기서 3등. 거기서 3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명성을 타게 되겠죠. 그때쯤 미국 시각장애인협회, The National Federation of Blind에서 그거를 보고 듣고 그런 거예요. 과학자, 공학자들이 사람 없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어쩌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공학자, 과학자 여러분, 만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DARPA 대회보다 더 큰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회를 열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막 떴죠. 야, 우린 벌써 무인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쇼크를 먹은 날 중에 하루가 뭐였냐면 뭐예요? 그 대회에 관한 첫 번째 미팅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 전세, 그때 뭐 잠도 안 하고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대회는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대회가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판단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대회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해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그런 있었는데 그날 그 전에 얘기했던 무인 자동차 대회 있었잖아요. 네. 거기 나왔던 팀들의 그 리더들한테 다 저의 멘토 같은 분이셨죠. 자, 이메일을 돌렸어요. 이 대회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다 답장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3가지 종류의 답장이 있었어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데니스 시각장애는 어떻게 운전해? 그거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거 하지 말고 가능한 거 해서 저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네.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 시각장애 자동차 만들어서 뭐 돈도 안 되잖아. 그거 하지 말고 돈 되는 거야 하고 저한테 저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적은 숫자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시각장애인 그 불쌍한 사람들 이거 무슨 운전이야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막 생각하는데 좀 유치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서 만일에 성공하면 무슨 뭐 이렇게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게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회였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고 뭐 해도 아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 시각장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를 24시간을 눈에 안대를 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 벗고 안대를 하고 흰색 지팡이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툭툭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리고 막 넘어질 것 같아서 막 답답해서 막 3시간도 지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해서 벗어 던졌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3분이 지난 거야. 창피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시각장애인 협회로 갔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같이 생활했는데 엄청나게 뭐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뭐 한 가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 협회를 딱 갔어요. 엄청나게 큰 빌딩인데 갔는데
어두워요. 불들이 다 꺼져 있어요. 아이고 계신 분들이 정말 시각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불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가 혹은 밥을 먹는데 이제 이렇게 먹는데 이제 접시도 있고 와인잔도 있고 포크랑 이게 다 있잖아요. 시각 장애인들이 먹으면서 막 촉촉하면서 와인잔도 떠들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서 오신 분 중에 에베레스트 등산하신 시각 장애인도 있고 건축가도 있어요. 건축 설계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집에 돌아오는 자동차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걸 아주 당연한 어떤 걸 느꼈는 게 뭐냐면 결국 시각장애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같이 똑같은 꿈이 있고 네. 똑같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람.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아이디어가 막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개발한 자동차가 시각장애인 자동차예요. 네. 그럼 그 차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네. 자동차가 대신 봐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도 달려 있고 레이저 센서도 달려 있고 네. 문제는 그 정보를 운전하는 사람한테 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전달하는 건 장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개발한 게 비시각 인터페이스. 어떻게 하면 눈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 대신에 정보를 전달하는 소리. 방법은 소리. 좋은 아이디어. 소리를 제일 처음에 했는데 잘 되긴 했는데 일부러 소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시각 장애인들도 운전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소리가 제일 쉽긴 하지만 소리 있는 채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또 촉감도 있을 수 촉감도 있을 수 있죠. 네. 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에어픽스라는 장치인데 컴퓨터 화면 같은 건데 이 압축 공기로 그림을 그려요. 수천 개의 점에서 압축 공기가 나오는데 이 원하는 모양대로 압축 공기가 나오면 손을 올려놓으면 그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길이 이쪽에 있고 앞에 자동차가 있고 잘못 걸어갔다가 느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에 관한 프로젝트도 아니었고 자동차에 관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거에 전달할 관한, 수 있는가. 그런 거에 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